나는 그동안 여러 번 깊이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부모님께 내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내 고통은 덜어지겠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방금 전 고해를 할 뻔했다. 다른 사람,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이 진한 향기처럼 밀려왔다. 그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나는 적과 무섭고 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스럽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머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머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크로머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불쑥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놀라운 자유가 믿기지 않았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에 불안감이 있었다. 크로머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돌아서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온몸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싱클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고 싶었어. 이제 크로모도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니? 네가 그렇게 한 거야? 대체 어떻게 했어?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놈이니까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면 그땐 그 녀석에게 데미안을 떠올리라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하고 싸워서 실컷 때린 거야? 아니, 난 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어. 그 녀석한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시험해봤잖아. 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감,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서 크로모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또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 자체를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데미안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데미안이 나를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쇠약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 구원의 순간이 내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건네며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을 금방 잊어버린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일이 아니었다. 특이한 것은 내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과 나를 만나게 했던 비밀들을 더 자세히 캐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어떻게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억눌렀을까? 이런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이 그러했다. 갑작스럽게 나는 악마의 소나귀에서 풀려났고 내 앞에는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가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한 발작과 숨이 막힐 듯한 심장 고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다시 평소처럼 학생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나의 본성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이전처럼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무엇보다 그 많은 끔찍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나의 죄, 고통의 긴 역사는 어떤 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도 빨리 내 기억에서 잊혀갔다.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을 빨리 잊어버리려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된다. 저주받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크로머에게 당했던 무서운 속박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온 힘과 노력을 다해 도망쳐서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정결한 좋은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고해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열쇠가 망가지고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가져다 보여드리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림을 당했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변한 내 눈빛을 보고 달라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끼셨다. 흥분된 마음으로 나는 귀환의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향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 데리고 가셨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되었고 부모님은 내게 질문을 하며 놀라시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모든 것이 멋있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게도 순조로웠다. 나는 사력을 다해 이 평온 속으로 도피에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를 받는다는 건 아무래도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럼에도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미안을 잊고 있었던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해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더 큰 해방감을 느끼는 결과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사력을 다해 옛날의 낙원에 집착했고 귀향한 것처럼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었다.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나쁜 세계와 나를 엮으려는 유혹이었다. 나 스스로가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